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보고건,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 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평택시 필리핀 쿠르반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김보경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수산과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건입니다. 본 협약은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2025년 8월 27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면 두 학교는 서로 통합 후 평택 캠퍼스를 설립하고 평택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 9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 발표 결과 미선정돼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통합이 무산되었으며 이에 본 협약의 실효성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건입니다.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대응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자 2024년 10월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9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입국 후 농가에 배치되어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2026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농가에서 30명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입국 시 마약 검사를 지원하였으며 이탈 방지, 안전수칙 등 교육을 실시하고 숙소와 작업장을 점검하여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 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건입니다. 캄보디아와는 2024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 후 농가에서 희망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평택시 필리핀 루크반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건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우호교류 도시인 땀키시가 다낭시에 편입됨에 따라 모든 권한이 다낭시로 이관되어 기존 논의 중인 안건 전체가 재검토 중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수요조사 시 농가의 의향을 반영하여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갖추어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협약 체결 및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건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게 그때 8월이죠. 올해 8월. 8월에 이제 뭐 급하게 이거 뭐 글로컬 대학 선정 때문에 신청한다고 업무협약 맺고 그랬던 내용이잖아요.
그 지금 이게 이제 미선정돼 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두 개 학교 통합이 선정되었을 때 네. 평택시도 이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이 학교 선정 결과가 무산됐기 때문에 네. 본 그 협약도 효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이 없다. 이 협약은 무효다. 지금 이거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네. 정부에서도 글로컬 그리고 34이 이제 종료가 돼서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향후에도 우리가 요 관련된 사항은 지원하지 않는 거로 지금 종결되는 거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업무 협약 해지 뭐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이라니까 이게 이거는 당초에 네. 우리가 사후 협약 사전에 협약을 한 상황을 의회에 네. 사후에 예. 그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고요. 예. 그 향후에 이 부분은 협약 해지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지금 요 글로컬 사업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게 네. 이제 9월 28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도 좀 보고 협약 해지권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향후에. 해지한 다음에 의회 다시 보고하는 거로 지금 추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글로컬 대학 30사업 여기 인정 교육부가 종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확실히 인정 종료됐다라고 뭐 교육부가 밝힌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뭐 교육부가 2027년까지 뭐 비수도권 대학 뭐 30개 내외 글로컬 대학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하신 게 이제 종료가 됐으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이거를 지속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직 뭐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이 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 보충 설명드리면 예, 예.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요거 지금 종전에 23년도에 2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예. 23년도에 10개, 작년도에 7개인가요? 23년부터 네, 매년 해서 10개 10개씩 해서 학교씩을 30개를 하는 건데 예. 그 언론에서 보도를 제가 봤더니 향후 당분간은 이제 선정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표현을 쓴 거고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고 이제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관계는 학교하고 교육부 쪽에 확인을 해서 이 업무 협약이 지속이 되면은 이제 가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추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해지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별도로 그 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지한 후에 보고 드리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립 거기 해양대학교의 입장은 거기하고는 뭐 소통을 안 해보셨나요? 이제 만약 선정이 안 된 이유로 이 협약권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또 소통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까? 결과 발표 이후로다가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만 그 협약 그 체결할 당시에는 학교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뭐로 좀 논의하자, 뭐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가서 논의하자라고만 했었는데 발표 이후에 별도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가 어차피 거기에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들어가 계시고 국립목표해양대학교 총장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선정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고 이거를 그냥 존속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해서 거기서 뭐 그 대학교 두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 협약을 뭐 해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련된 대학교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8월달에 저희 평택시에서는 뭐 이제 계약을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그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하고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네. 보면 요청에 따른 업무 협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 전에 먼저 이 두 대학에서 우리 평택시에다 이렇게
그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8월 28일에 예. 교육부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그 최종 선정을 위한 대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8월 22일에 저희한테 예. 협약을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립 한국해양대학교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 학교가 통합하려고는 이유는 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알고 있으신가 해서. 그 글로컬 30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제 교육부에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하고 감소. 지역 적차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학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글로컬 비수도권 대학 3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재정적 5년간 학교당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학교를 다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위원장님 말씀한 취지는 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네. 통합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로 이해를 하는데 예. 지금 원칙은 한 국가의 한 그 해양대학교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예. 우리 양 두 대학도 보면은 그 일부 전문적으로 그 해양만 해기사들만 양성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일반 대학 기능 여러 가지 다른 과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분산이 되고 전문적으로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대학을 해양대학을 하나 국립을 하나 통합을 하는 기능을 지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목포하고 부산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 그럴 즈음에 또 글로컬 30 계획이 발표가 돼서 23년도부터 계속 도전해왔던 상황이거든요. 다만 정부에서는 여기보다 더 급한 글로컬 30에 적정한 그런 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여기 밀린 것뿐이지 이 대학들은 아직도 그 좀 통합을 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기사 양성이라든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이제 해양 전문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해양 쪽만 뭐 바다 쪽 뭐 선사 뭐 이런 쪽만 해당이 되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 대학 기능도 이 대학 속에는 들어 있다. 그래서 두 대학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목포 해양대학은 저희들이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 해양대학은 이거 부산에 있나 보죠?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잘 만든 이게 우리 평택에 이제 항이 있고 이제 바다 쪽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깝고 저희들이 해서 이게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협약에 요청했는데 통합이 무산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보고권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 해지는 다음에 이제 안 되고 이랬을 때 다시 해지권을 보고하실 건가요? 검토해보서 예.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분들 검토해서 해지가 필요하면 양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해지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5항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권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평택시 필리핀 쿠르반시 외국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라오스하고 그 협약권 이게 이제 24년 10월 29일날 협약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유효한 사항 같아요. 근데 지금 2025년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9월 19일 9명이 이게 처음인 거죠. 협약하고 나서.
네, MOU 협약하고 처음 이제 도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 날 입국을 해서 아직까지는 근무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5개월, 지금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5개월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수요 조사를 했는데 30명 정도 좀 나온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이제 9월 올 9월에 처음 입국이 됐고 이제 아직까지 이분들이 이제 그 종료는 근로자 그 종료는 안 됐고요. 예. 지금 이탈한 사례도 아직까지 없겠네요. 그렇죠? 라오스는 없습니다. 라오스는 없고 지금 라오스 말고 지금 여기 뭐 캄보디아하고 다낭시, 필리핀 이쪽도 여기는 보니까 협약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 없는 거로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네, 업무 11월에 협약을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이나 다낭. 이제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9월달에 10월달에 이제 체결을 했고요. 예. 다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논의된 거는 24년도 정도부터 협약하는 거가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네. 그 땀기시하고 처음에 이제 논의가 됐던 건데 거기 이제 다낭하고 이제 그 행정구역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그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낭은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은 지금 들어온 인원이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이게 보니까 마약 검사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차량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량으로 가서 태워오고 뭐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지원하고. 그 여기 이제 협약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개정 근로자 그러니까 몇 조야 이게 제 5조 5조의 3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아래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여기에 보면 계절 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경우 업무 협약을 중단한다. 돼 있고 송출한 계절 근로자 중 20% 이상 이탈 시 해당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 50% 이상 시 1년간 중단, 70% 이상 시 3년간 송출 중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송출을 영원 그냥 무제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70%뭐 50%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법무부 이제 표준 법무부 협약 표준 아닙니다. 협약 아니에요? 네네. 너무 좀 그 뭐랄까 이 규제가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이게 일단 그 농가죠, 농가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한 농가의 수요를 잘 요구를 잘 반영해서 그 이번에 뭐 30명 정도 지금 입국한다고 하니까 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아까 최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단 이탈자가 생겼을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그 무단 이탈자에 대해 개인에 대한 건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는 있는데 그럼 결국은 그 이탈자가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여기 보증인이 보면 가족이 있고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탈했을 시 어떤 그런 제재를 안 하면 결국은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냥 뭐 몇 년 못 온다 우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배상 책임이 있다든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분이 이탈을 안 하고 계절 근로자로서 충실히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신뢰도 생기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물론 이 라오스는 없었다지만 저번에 다른 나라에서는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이탈자들이? 저 의원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친인척
그 그러니까. 이민자의 방문을 통한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또 채용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O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뭐 라오스에서 가령 이제 뭐 몇십 프로 이상이 무단 이탈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게끔 그렇게 체결이 아니, 돼 있는 알아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그 사람 이탈해도 붙잡히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이탈자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보증을 쓴들 뭐하고 결론은 우리가 계절 근로자가 필요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몇 년 동안 못 온다, 계약을 파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전에 이탈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건 그게 어떻게 이제 친인척 방문 통해서 이제 입국하신 분들은 지금 이탈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출입국 관리소 그 법무 쪽으로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특사경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그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본인 그 본국으로 출국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저희한테 이제 인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잡을 때까지는 계속 이탈자로 살면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보증인이 왜 필요해? 친인척이 왜 의원님, 필요하고? 요 내용은 우리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들,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입국 관리와 관련돼 있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부와 정부 사이 아니면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 어느 정도 보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개인까지 그 제한을 두고 페널티를 주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은 상호 호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상호 신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나 이게 뭐 저희 심한에 단독적으로 개인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는 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단 뭐 전반적인 여러 상황을 좀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페널티가 결국 우리 계절 근로자들을 선하게 오신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올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게 우리도 피해고 결론은 그분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이제 이게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전체적인 것도 뭐 어떤 룰에서 했겠지만 그 부분이 전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인력 수급난으로 되게 이제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 근로자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안전하게 우리 농가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뭐 이제 이게 2025년도부터 내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맞나요? 아직 인력 수급이 안 된 거죠? 그 라오스도 보면 지금 라오스는 9월 19일 협정을 맺어서 7명 채용하는데 농가들 한 30농가에서 이제 원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면 원하고 있다 하면 이런 어떤 절차의 방법에 의해서 또 이제 수급을 배정해 드리나요? 네, 저희가 이제 30명 미리 이제 그 농가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지금 상반기에 그 배정을 지금 인원에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평택시에도 도농 복합 도시로서 이제 서탄이나 저쪽에 진이면 쪽에는 이제 하우스 뭐 이런 꽃재배도 있지만 하우스 농가 재배도 이렇게 많은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너무 이제 골치 아프고 골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 아시는 분은
뭐 이렇게 배추 절임 행사 저기 해서 이렇게 수급하는 일을 하는데 그만두셨더라고. 왜 그만뒀냐 했더니 외국 근로자들이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더 말도 안 듣고 더 속을 새기고 하루에 쉬는 시간이 뭐 8시간이면 한 3시간은 어디서 허송세월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송세월을 하냐. 담배 피는 데 가서 막 20분 있다 오고 화장실 가서 막 20분 있다 오고 또 무슨 휴식 시간에 막 또 더 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시간이 충족이 안 돼서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국인보다 더 속을 새기는 게 외국인이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배추 절임 사업을 그만두셨더라고. 제가 이제 매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급해서 쓰고 이제 이랬는데 그렇다고 외국 근로자들 아주 못 쓰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치를 떨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런 계약을 통해서 오시는 근로자들 교육이라든가 가정에 농가에 이렇게 배정되기 이전에 어떤 교육 절차 같은 거는 우리 출입국 관리소나 이쪽에 오게 되면 이쪽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건가? 일단 저희가 이제 MOU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네. 먼저 사전에 그 본국에서 이런 한국 문화라든지 우리 평택시 일반 상황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받으십니다. 이제 근로 뭐 이런 저기 업무하는 그 근무 실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다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면 저희도 지금 올해만 한 6번 정도 이제 농가하고 근로자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오면 또 저희는 여기서 나름대로 또 여기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폐단을 겪게 되더라고. 지금 라오스에서 9명에서 한 농가에 배정이 됐다 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 법 규대 같은 게 없어가지고 9명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어디 딴 농가에 가버렸다는 거야. 왜? 거기서 조금 뭐 더 준다겠다고 왕창 다 데리고 가서 자기네는 일을 못하는 이런 폐단도 발생하고 이래서 도저히 농사도 이제는 못 짓겠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들여서 철저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농가에 이제 이렇게 수급을 해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캄보디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뭐 우리가 외국 근로자들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그 저기 뭐야 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태가 굉장히 이거는 뭐 불법 취업을 가장해가지고 이제 갔는지 어쩐지 몰라도 캄보디아하고 사태 같은 게 이렇게 그쪽에서 벌어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편안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일련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뭐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나라 상황의 그 일부분에 이제 국한된 부분의 이제 사건들 때문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 그 계신 분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와서 일을 하시고 또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시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또 가서 일도 하시고 관광도 가시는데 이런 분들은 위원장님께서 뭐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기 때문에 인력 송출이나 여러 가지 채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좀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인력 관리나 농가가 계절 근로자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출산에다가 이제 자꾸만 이제 인구가 소멸되면서 농가 인력이라든가 뭐 산업단지의 인력들도 전혀 없다 보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참 어느 정도의 인력 수급 같은 건 해소가 되지만 그래도 어떤 폐단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많은 의원님들께서 뭐 질의는 해주셨고
요 관련돼 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다낭시, 필리핀.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시 전반적으로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이제 특성상 뭐 농업이 좀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외국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특히 이제 농업 관련된 노동을 원하시는 농업 종사자 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게 한 우리나라를 비추어봐서 한 35년 정도 되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서 이 뭐 3D 업종이든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쪽에 가가지고 뭐 학계든 여러 연관성 갖고 그런 쪽이 이제 있어서 저도 뭐 경험이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이 인력이 부족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나라의 도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혹시 저기 그 고용주한테 그 배정되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일단 뭐 어떤 그 뭐 면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지금 제가 알기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 농사를 지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필요한 수용 인력을 저희한테 미리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는 반영을 해서 출입국이나 이제 법무부 쪽에다 이제 수요를 이제 요청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돼요 혹시? 그러면 일단은 이제 농가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아시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는 이제 바로 출입국 쪽으로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일단 저희 의무는 사실은 끝난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벌어지는 그분들이 그 출입국 통해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또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사실은 저희도 좀 알고 싶어서 그거를 좀 요청을 해봤는데 그 출입국에서 이제 그런 자료까지는 잘 아니 협의를 그러니까 뭐 안 가고 안 해줍니다. 가고는 뭐 네. 거기까지 뭐 행정 절차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진행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농가에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 다시 배정한 거를 이제 보국으로 본국으로 송국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그걸로 해서 종료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가는 거는 법무부에서 와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진 출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제 무단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분들이 무단 이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단 이탈은 이제 그런 절차가 될 거고 어떻게 됐든 무법 저 불법 체류자가 돼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이제 종사하다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막 말도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약 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통보를 해서 종료하고 싶다라고 그 의지를 밝혔을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 제가 좀 그것도 여쭤보는.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다가 그 이제 농가가 이제 어떤 이런 사유를 해서 뭐 그분이 어떤 범죄가 있다든지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면 이 협약에도 이제 내용에 부속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본국에 다시 출국하는 조치로, 그리고 다시 재입국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자나 뭐 여러 가지 여기 제외 대상 뭐 경력자, 결핵매도 뭐 여러 가지 복용자, 마약 복용자 이런 건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자를 제가 좀 계속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약 종료하고 싶어서 보내면 새롭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새롭게 저희가 그 배정된 인원 안에서 다시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종료 의사를 하고 문제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분하고 이제 종료됐으니까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럼 우리 이 평택시 집행부 쪽에서 법무부에 통보만 하고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안 가게 되거나 그 기간 비자 기간 동안 안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어디로 뭐 만약에 행방 불명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저희 평택시가 뭐 특히 농가 쪽에서는 워낙 뭐 필요한 인력 자체가 뭐 저희 뭐 대한민국 우리 노동 시장 중에서 뭐 이 농가 쪽에서는 종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 해외에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오셔가지고 저희들 농사 일을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요. 제가 또 주변에 들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말썽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든 여러 국에 타국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농가의 일손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자 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베트남 다낭시, 평택시, 필리핀 쿠르반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